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BC 소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5.18 40주년 광주 주간을 맞이해서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을 만드신 이종훈 감독님 모시고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는 지난해 광주시 지원을 받고 만들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제작해서 이번에 공개하는 영화인데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 항쟁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해서 방송했던 다큐멘터리나 뉴스 필름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광주 비디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본, 독일, 미국 등지에서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필름들, 뉴스들을 외국에 계신 한국 교민들이 방송으로 접하고 그 소스들을 모아서 다시 재편집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재편집된 비디오들, 이것들을 또 광주 비디오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런 비디오들이 만들어지고 배포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이런 비디오들을 제가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광주 항쟁 기간 중에 유일하게 많은 시간의 기록들 중에 사라진 4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도청 앞 발포 상황인데 그 4시간이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추적하면서 마무리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 외국인 촬영자 중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힌스펜터 기자도 있는데요. 직접 만나셨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KBS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약 20년 전에 KBS의 장영주 PD님께서 힌스펜터를 취재한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셨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취재됐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아카이브 필름을 뒤지면서 찾아내서 그분의 인터뷰나 취재 상황도 이 영화에 담게 됐습니다. 네. 앞부분은 그렇게 외국인 기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딱 사라진 4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21일 몇 시부터죠? 이제 항쟁 기간이 18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이어졌는데, 집단 발포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계엄군들이 발포를 해서 그 금남로 거리에서만 약 100여 명이 사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사상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의 기록들은 사진이나 비디오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분명히 찍혔을 가능성이 있고 찍었다 혹은 찍는 걸 보았다라는 증언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의문스러워서 그것들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라진 4시간은 유실된 건가요? 아니면 은폐한 건가요? 아니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영화에 보시면은 일단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을 제가 좀 추적을 하면서 만나거나 혹은 전화 취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이 수기로 남겼던 것들이 엮어진 책도 있어서 그 책들을 뒤져봤는데 약 20여 분의 기자분들이 그 근처에 도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넓게는 2km 반경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약 6, 7명 정도는 도청 앞 발포 상황에 현장에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여쭤보니까 당시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발포였고 특히나 조준 사격하는 상황까지 있었고 또 당시에 헬기까지 도청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기에서도 발포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도저히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 없었다. 네. 내가 만약에 고개를 내밀고 카메라를 들고 있다면 조준 사격하는 공수부대에 저격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찍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중앙일보 이창성 기자님 전화 취재를 통해서는 발포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 자리를 피하라라고 명령 비슷한 경고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 상황이 있겠구나 하고 피하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담아내지 못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분들, 생존자분들을 통해서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에 분명히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발포 상황에도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보안사, 계엄군 측에서 계엄군들이 위치한 쪽에서 필름 카메라, 당시에 롤이 달린 필름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동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수동으로 돌리면서 찍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으로 찍는 군인도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엄군 측에서는 이 상황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정황상의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KBS에 있는 모든 필름들을 5.18 관련한 필름들을 뒤져봤는데 그중에 실제로 필름으로 찍힌 자료들 중에는 네. 21일 상황은 아니지만 계엄군의 탱크 위에서 포신이 쭉 뻗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포신이라고 하면 이제 그 탱크에 예. 매달린 그렇죠. 네. 대저 대. 길쭉한, 네, 예. 네. 그 대롱이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패닝으로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찍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포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촬영자가 위치하는 곳은 탱크 위예요. 그렇죠. 탱크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건 기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혹은 군에게 허락을 맡은 누군가가 올라가서 찍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연속된 필름 자료 중에는 헬기에 타서 광주 시내 상공을 찍은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 장면들은 헬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군 관계자 이외에는, 군 관계자 중에 필름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계엄군 측에서 5.18의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21일 집단 발포 상황은 그것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을 때문에 너무나 큰 파급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추적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수 유튜버 보수가 아니죠. 극우 유튜버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고 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고, 너네 그 기업들의 모음집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냐, 증거가 없지 않냐라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번에 광주에서 나종택 그 전남매일신문 사진 기자님의 그 기억력의 놀라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그때 내 친구가 그 전일 빌딩 5층에 대한 땡땡땡땡 회사에 다녀서 내가 그리로 숨었잖아 했는데, 정말 그 40년 전 사진에 그 회사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층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진짜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게 진짜 역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아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미시사를 모으시면서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소감이? 실제로 저도 나경택 기자님을 만나 뵙고요. 네. 그 기자님도 당시에 전일 빌딩에서 계엄군들의 맞아요. 움직임을 촬영을 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1시가 될 무렵에 집단 발포 바로 직전에 12시 40분 무렵에 내려와서 계엄군들 사이에서 시민들이 몰려오는 방향 쪽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발포 바로 직전의 사진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치와 아주 유사한 장소에서 필름으로 찍은 비디오 영상도 있어요. 그건 또 누군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나경택 기자님은 스틸 사진, 그냥 정지 사진을 찍는 기자님이셨는데 비디오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건 모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각도로 찍은 영상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발포하는 상황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그 위급 상황에서 겪은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의 순간만은 약 30초의 순간을 막 30분처럼 기억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느린 장면으로 파노라마처럼 다 연결이 돼서 기억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호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이게 되면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네. 발포가 있었고 계엄군이 먼저 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요. 네. 언어로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한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제 검증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찍기는 찍었으나 누군가 검열을 해서 갖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이왕이면 계엄군 측에서 그것을 찍었던 분이나 그것과 관계된 분들이 양심 선언을 하거나 하면서 증거를 들고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영화 개봉, 영화 다 찍으시고 난 후에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되셨어요? 저희 기자들도 정말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이 그 헬기 사격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취재가 끝나고 나서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이라고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은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감독님도 그 사실을 수집하시는 과정에서 좀 느끼신 뭐 억울함이나 분노 이런 게 좀 혹시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공성전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군 측은 80년부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들을 대중에게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88년, 89년 5.18 관련 청문회 때 위증을 하잖아요. 위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미리 각본을 짜서 거짓 증언들을 했는데요. 그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순간적으로는 죄를 어느 정도 면피했다. 삭감받아서 네. 삭감받아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삭감받은 상태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위증을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도 그 당시에 했던 위증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상응하도록 똑같이 쓰는 거죠. 책 자체도. 그리고 관련인들도 그에 맞춰서 똑같이 증언을 하는 거고요. 네. 또 그것을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송곳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다 회유하거나 제거해서 자기들의 뜻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진실을 왜곡한 것을 계속 유지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다른 외부인들 예를 들면 지만원 같은 극우주의자들도 선동하거나 회의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계속 논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고요.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수성을 하는 성을 지키는 수성전 같은 거라면 저희들은 역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 너네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만 하고 네. 서류 증거나 저같이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들을 찾아서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공성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은 아마 무덤까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더라도 혹은 죽기 전에 어떻게든 밝혀내서 그 성을 맞아요.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 물론 찾으면서 되게 억울하고 분한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저희들도 지치지 않고 찾아내서 네. 저희가 더 오래 살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여쭐게요. 이거 2시간 반 영화 만드시느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상 자료를 보셨을까? 셜리 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KBS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KBS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당시의 현장의 그림들을 다 살펴봐야 될 때 그 피해자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하게 죽어간 시신들의 모습들도 다 확인해야 돼서 사실 좀 가슴이 아프고 꿈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네. 또 찾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2학년으로서 현장에 대한 기억은 아주 일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디오들을 이번에 또 재확인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하나의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자료들을 본 게 아마 수십 시간은 될 것 같아요. KBS에서 외장하드로 자료를 받아오는 것만 해도 7차, 8차까지 해서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디 CD님이 감독님이 만난 그분들이 과거 전두환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때는 증인이나 뭐 증거들이 어떻게 수집됐나요? 당시 재판에는? 제가 재판을 뭐 참여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었는데요. 네. 재판, 그러니까 청문회 때, 그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들도 나가서 증언을 했고, 네. 5.18 당시에 도청앞에서 발표했던 60일 대대장도 증언했다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철저하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청문회 때 시민 측 증인들도 많이 나가서 네. 증언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증언의 차이, 층위의 차이라는 것이 가해를 한 집행자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거를 비밀로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발설을 하는 반면에 피해자들은 자기가 당한 상황에 대한 것들만 조각조각이 나는 그렇죠. 기억들을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정보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반박하는 게 너무 미약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시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박 자료로서 쓰일 만한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획된 가해자들의 위증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영화도 바로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서 이제 만들었고 네. 이런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이번에 출범해서 진행하고 있는 제2기 진상조사위가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줄라이 피스 SW님이 인스타에서 감독님처럼 왜곡된 사실을 취재해 다큐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실제로 서산 개척단이라는 또 다른 곳의 역사도 감독님이 또 다큐로 만드셨습니다. 둘 영화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감독님? 네.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는 그 네이버나 IPTV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는 영화고요. 네.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민간인들을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간척 사업에 이용하고 도망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고 또 도망가지 않도록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 결혼까지 시킨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다뤘었던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다행히 엊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맞아요.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이 서산개척단 문제도 재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IPTV나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시내 광주 1980 영화제라는 온라인 영화제를 통해서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요. 네, 시내 광주를 검색하시면은 감독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딱 2시간만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소셜럽이 끝나자마자 가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질문 중에 가유나님이 이번 비디오 자료를 토대로 만드신 영화 다음으로 또 양심선언이랑 관련 가담자 있잖아요. 뭐 허장한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분들과 혹시 좀 접촉을 해보셨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지난 1기 진상조사위원 중에 김희송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최근에 엄청난 자료를 하나 발견하셨어요. 기갑학교에서 수기, 그러니까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대대장의 수기를 발견하셨는데 그 수기에 5월 21일 집단 발포
당시에 시민을 어떻게 사살했는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수기를 포함해서 당시 왜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했는가라는 상황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군 체계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명령이 비합리적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전 이후에 그들이 남긴 기록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는가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발포 당시에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라는 상황들이 거대한 시각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내년 5.18을 기념할 즈음에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감독님이 아이디 두 분만 꼽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힘 주신 줄라이 피프 SW님이랑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질문이랑 네, 요분 할까요? 아까 이거 가윤아님 이번 자료를 네네네. 그렇게 두 분 이렇게 하시면 두 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다음 세대가 혹은 젊은 세대들이 5.18 광주의 진실을 찾는데 좀 힘을 보태고 싶다. 아니면 나도 새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마음가짐이나 시작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후배분들 세대분들 자체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로 많은 접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영화도 그렇고 다른 영화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까지 매년 계기성 있게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님 보시면 계기성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또 시청자들이 안 이해하지 좋았어요. 못하는 또 네. 홀드한 단어. 네. 매 주년마다 만들어진 맞습니다. 영화들이 네. 영화나 다큐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찾아보시면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보다가 마음이 움직이신다 혹은 또 궁금하다 네. 싶으시면 광주 현장을 가보시면 또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친절하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큐 투어라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던 재난의 현장들을 둘러보는 것도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좋은 기행으로 유행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광주 운동을 좀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좀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감독님의 영화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정말 광주운동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좀 젊은 세대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영화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하면 또 지루하다 혹은 너무 옛날 형식이다 싶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형식에 맞춰서 많이 형식적으로도 재미있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봐주시고 우리가 최근에 혹은 이전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그런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따져보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근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몇 시 시작하죠, 개막장이? 8시에 시작을 했고요. 네. 10시 전에 네이버 TV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감독님 영화 외에도요, 광주의 진실을 다룬 좋은 건강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니까요. 또 무료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료로 상영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소셜라이브 마지막 방송인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룸 현장에서 또 뉴스룸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